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평소에 법 관련된 영화는 많이 다뤄왔잖아요. 뭐 얘기도 자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폴 프롬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워낙 영화를 즐겨보니까. 수 변호사님은 어떤 영화 자주 보세요? 저는 좀비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좀비 영화요? 네네네. 좀비 영화를 주로 보는데, 이번 영화도 좀비 영화 못지않게 재미있었습니다. 아, 재밌었다. 네네. 네. 좀비 영화 종류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수사물 좀 좋아하고 네. 또 뭐 마약 관련해서 나오는 뭐 그런 영화도 수사물 또는 예. 추리물, 예. 특히 우리 추천해주고 싶으신 영화 이거 있으세요? 또 드라마나? 저는 수사물로는 라인 오브 듀티라고 영국 네. 드라마를 맞아요.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뭐 마약 관련해서는 그 미국 드라마인데 브레이킹 배드라는 고전이죠. 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고전적인 예. 드라마. 영화 광이시네. 미드광, 미드 영드광 이렇게. 그러시구나. 맞아요. 대표님은 어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저는 지금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긴 있어요. 그 원래 종전에는 이제 슈츠 오랫동안 봤는데 예. 최근에는 더 크라운, 그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네. 봐야겠다. 네. 지금 거의 빠져있어요. 예. 그 어때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허구가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서 매 회마다 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넷플릭스 광고도 해주고 저희가 좀 큰 그러네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온 영화 폴 프롬 그레이스 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에 법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제목에 그레이스가 들어가니까 그레이스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레이스의 그런 뭐 중년 여성으로서의 그런 감정선이나 왜 뭐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제스민 변호사, 제 변호사. 네. 제 변호사. 네, 제 변호사가 그 미국의 퍼블릭 디펜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선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의 그런 국선 변호인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의 기억이 나면서 이제 그런 그 역할에 굉장히 공감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맞다. 우리 소 변호사님이 국선 변호사,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 네.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6년. 네, 6년. 사실 소 변호사님이 저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제가 아는 거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되려면 연수원 성적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수원 좋으신 그런가요? 소 변호사님이 국선 전담 변호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그 형사 분야나 이런 가사 분쟁, 그리고 기업 분쟁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지금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된 지도 이제 8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그 영화 속 변호사 모습을 보면 되게 쉽고 편한 변호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변호사로서의 뭐 고충이나 안타까움 이런 게 좀 공감이 됐고,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그런 점도 좀 공감이 됐고요. 예. 네, 쉬운 길 택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좀 감명이 깊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가서 하던 대로 합의를 했으면 편하게 끝났겠지만,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재미는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법적인 쟁점 한 두 가지를 찾자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뭔가 감추고 살인 누명을 쓴 그레이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레이스를 처음에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제스민이라는 변호사님이 그레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국선 전담 사무실에서 준 미션은 그냥 다투려고 하지 말고 플리 바게닝, 즉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검사하고 피고인이 형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안 가는 것, 이거 하려고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국선 변호사가 받은 미션은 가서 그냥 형량만 조정해라. 재판 가면 사형 나오니까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으니까 형량만 조절해서 종신형으로 뭐 하는 걸로 하고 오라라고 했는데 막상 접견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그레이스를 설득해서 우리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락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중에서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레이스라는 분이 젊은 어떤 예수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볼 때 이 남자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왔는데도 그냥 뭐 영화인지 아니면 또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남자에게 빠집니다. 빠져서 결국은 결혼까지 가게 되는데 이 남자가 이 그레이스 자기 아내 몰래 은행에서 보니까 37만 9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 정도를 몰래 이렇게 빼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계좌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나라는 이제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이제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명의자가 단독으로 사용 수익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부부간에는 민법상 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상가사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필요한 그 범위 내에서는 서로 또 대리권을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게 뭐 한 4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일단 보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이 이제 부정될 가능성이 크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뭐 수감 생활 중이라거나 입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그 배우자 명의의 그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꼭 필요한 그 상황,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생활비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 받은 거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 보여도 상대방으로서는 이 특수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상황도 있지만 영화는 또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효력은 저희 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레이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돈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법적으로 뭔가 그 행위를 좀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가사 사건을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다음으로 제스민 변호사,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스민 변호사가 원래 받은 미션은 형량 합의만 하고 끝내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설득해서 재판까지 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어쩌면 그레이스가 그 살인죄 인정받아서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게끔 하는 거, 이게 과연 변호사로서 옳은 것일까요? 우리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영화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 결론적으로는 잘 풀렸지만 만약에 진짜 제대로 안 풀렸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형 당하는 거는 그 제스민 변호사가 아니고 그레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경우에 이렇게 다퉈보자고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책임을 지는 건 의뢰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그 판단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저희 실무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상담받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서 이게 기소가 된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다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다툰다는 거는 무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이게 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즉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은 알리바이잖아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걸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밝혀서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부인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하부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들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조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들이 많은데 이제 기록에 의할 때 이제 좀 무죄를 다투는 게 좀 무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증거와 기록에 의할 때 이렇게 무죄를 계속 다투다가는 오히려 더 이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만약 당사자분께서 근데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투겠다. 이제 이러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사자 의사대로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해드렸고, 근데도 이제 억울하시다고 하면 지금 다퉈서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우리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서 정말 성실한, 그리고 충실한 그리고 조언해서 의뢰인께서 그 조언에 따라서 다툴 상황이면 다투시고 아니면은 뭐 형량 정도로 조절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결국 제스민 변호사가 설득을 해서 다투는데 중대한 증거를 빠뜨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또 극적으로 해결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전이 있어서 다행히 해결은 됐는데 예. 굉장히 변호사로서는 너무 아찔한 그렇죠. 경험이 되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반전의 내용은 넷플릭스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가 항상 넷플릭스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 관련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여기서 지금 말씀을 많이 나눠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뵙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켜보셨겠지만 가사 문제, 형사 문제, 그리고 기타 민사 문제 소리나 변호사님과 그리고 조정근 변호사님께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이 아래 하단에다가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